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60대 남성 4명 중 무려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포기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하나를 다시 시작했더니 전립선 암 위험이 38%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20년 이상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노년기 남성의 자위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마 지금 이 주제를 보시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문을 닫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런 걸 아직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과 규칙적인 사정이 어떤 관계인지. 둘째, 골반 근육과 발기력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 3가지 내용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호두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밤에 자다가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미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마치 오래된 된장독과 비슷합니다.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저어줘야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굳고 막히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 안에 쌓이는 체액과 노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배출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오래된 물질들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약 2만 기천 명의 남성을 18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경험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암 발생 위험이 38%나 낮았습니다. 10명 중 6명이 암 위험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비싼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을 유지한 것만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잠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고 나중에 열면 탁한 물이 나오죠. 전립선도 똑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체액을 배출해주지 않으면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이 세포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면 전립선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혹은 이런 것들을 즐기기엔 이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지어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사정은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남성의 약 73%가 전립선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은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이나 장기 약물 복용 없이도 말이죠. 혹시 현재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의 처방을 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오늘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박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가명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년째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제가 규칙적인 사정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을 때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나이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전보다 소변 줄기가 좋아졌고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활기가 되돌아온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진료실에서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에 20회 전후를 목표로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욕구가 생길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면 소변 배출을 도와서 전립선에 쌓이는 노폐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붉은색 채소와 녹색 채소를 드세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넷째, 지나친 음주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1년에 한 번 비뇨기과에서 PSA 검사, 즉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남성분들은 꼭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과 규칙적인 사정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전립선도 몸의 다른 기관처럼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은근히 많이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위를 하다가 사정이 잘 안 되거나 사정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게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정액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20대에 비해 60대의 사정액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쾌감은 느끼는데 사정액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거나 특정 혈압약, 전립선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건 아니지만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비뇨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정액의 양이나 빈도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결과를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반 근육과 발기력 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변을 다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속옷에 조금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소변이 찔끔 새는 경우 말이죠.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골반 저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골반 저 근육이 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골반 아래쪽에 해먹처럼 펼쳐져서 방광, 직장, 그리고 성기관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발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위행위를 할 때 이 골반 저 근육은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르가즘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마치 케겔 운동처럼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변을 찾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운동인데 산후조리 때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자위 행위를 통한 오르가즘은 이 케겔 운동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 연구팀이 40세에서 79세 남성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년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성적 활동을 유지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비뇨기 관련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44% 낮았습니다. 소변 조절 기능도 훨씬 잘 유지됐고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탄탄하게 잘 늘어나지만 서랍 속에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탄성을 잃어갑니다. 결국 조금만 잡아당겨도 끊어집니다. 골반 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자극해주지 않으면 탄성과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발기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약 52%가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높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완전한 발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기능 자체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발기는 혈액이 음경의 해면체 조직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조직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해면체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탄성을 잃고 혈액이 잘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타지 않은 자전거 타이어 같습니다. 처음에는 팽팽했지만 바람을 넣어도 잘 부풀지 않고 공기가 빨리 빠지게 됩니다. 음경 해면체 조직도 규칙적으로 혈류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발기를 경험하고 혈류를 공급해주면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페닐 리하빌리테이션, 즉 음경 재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전립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 음경 재활 개념이 중요합니다. 치료 후 조기에 규칙적인 자극을 통해 혈류를 공급해주면 발기 기능이 더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구부세이신 이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가명입니다. 이분은 당뇨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발기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음경 재활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규칙적인 자극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 후 내원하셨을 때 완전한 발기는 아니더라도 훨씬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변 조절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발기 자체를 유지하고 혈류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정을 위해 무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골반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케겔 운동을 병행하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 수축, 5초 이완, 이것을 하루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세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앉은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골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혈류가 저하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전신 혈류를 개선하고 골반 주변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빠른 걷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복부 미만은 골반 저근육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어서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파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골반 저근육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기능과 비뇨기능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사용이 핵심입니다. 케겔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고 규칙적인 성적 자극을 통해 혈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골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잠깐 여기서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청소 효과가 있어서 전립선 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38% 위험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둘째,
자위해미는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으로서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공급해서 발기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 수면, 그리고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은퇴 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예전보다 무기력해진다거나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든다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의 상당 부분이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이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 근육량, 기분, 그리고 성욕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자극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독일 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활발한 고령 남성들은 비활동적인 같은 연령대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높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증명된 인과관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지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근육량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안정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우울한 기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뼈 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걱정되신다면 혈액 검사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분비내과나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호르몬 건강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수면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밤에 잘 못 주무시거나 새벽에 자꾸 깨신다는 분들 계신가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정말 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상 성인의 약 57%가 수면장애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 우리 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하나는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포옹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심리적 안정감과 따뜻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락틴입니다. 이 호르몬은 자연스러운 졸음과 이완 상태를 유도합니다. 누에고치를 생각해 보세요. 누에가 고치 속에 스스로를 감쌀 때 그 안은 완전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오르가즘 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은 우리 몸과 뇌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잠이 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취침 전 자위행위를 하고 나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노부모나 자녀에 대한 걱정, 사회적 연결감의 감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동시에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건 매우 잘 정리된 신경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가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그건 젊은 사람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이 신경화학적 반응은 일어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 강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성적 활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 즉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몸이 여전히 반응한다는 감각이 심리적 활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활력 있고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손주들과도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가족들 앞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면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가볍게 자위행위를 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신 후 주무시는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이 더 쉽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억지로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해소하시는 것이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활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자주 쬐세요.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밖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굴, 소고기, 호박씨, 두부 같은 음식들이 아연이 풍부한데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규칙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오래된 된장독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듯이 전립선 안에 쌓이는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해주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18년 장기 연구에서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암 위험을 38%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반 저근육과 발기력 유지입니다. 골반 저근육은 소변 조절과 발기에 모두 관여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도 쓰지 않으면 판성을 잃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 효과를 내어 이 근육을 강화하고 음경 조직에 혈류를 공급해서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대학교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성적 활동을 유지한 남성들은 비뇨기 관련 증상 발생 위험이 44% 낮았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입니다. 성적 활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 분비,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력과 삶의 질, 수면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건 근육도, 뇌도, 성기능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실천 지침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길 때 억압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 기능입니다. 둘째, 한 달에 20회 전후를 목표로 하되 억지로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케겔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세요. 하루 30분 걷기와 하루 10회에서 15회 케겔 운동은 골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토마토, 브로콜리, 굴, 두부 같은 전립선과 테스토스테론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다섯째,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여섯째, 이상한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혈액이 보이거나 갑자기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주제에 대해 너무 혼자 고민하시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시는 걸 봐왔습니다. 이게 몸에 나쁜 건 아닌지, 나이에 맞지 않는 건 아닌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오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이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직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60대, 70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영상이 되고 그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위 행위를 과도하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사항, 적절한 빈도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